지난 5월부터 약 5개월 동안 정성들여서 갖고 오는 넝쿨식물 터널입니다. 폭 5m, 길이 70m, 150평 규모로 색동 호박이나 수세미 등 약 7종이 재배되고 있습니다. 김제 지평선 축제는 올해로서 9회를 맞습니다. 대한민국 정부 지정 최우수 관광문화축제로 다양한 볼거리와 체험거리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시간을 내셔서 이곳 지평선 축제 현장으로 놀러와 주시기 바랍니다. 네, 남북 정상회담 특별 생방송으로 오늘부터 사흘간 이 시간 5시 55분에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생방송 전국시대 이소연입니다. 이 방금 참 희한하게 생긴 덩굴들 화면 통해서 보셨는데요. 이게 모두 박과에 속하는 작물들입니다. 심어진 종은 전체 7종이지만 이 가지수가 무려 480개나 된다고 하는데요. 정말 많죠. 이 덩굴 터널은 내일 시작되는 김제 지평선 축제의 행사장과 바로 또 연결이 돼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축제 마지막 날에는 그 씨앗도 무료로 나눠준다고 하니까요. 덩굴 터널 놓치지 말고 꼭 들러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제 아침 저녁으로 제법 쌀쌀하죠? 찬바람 불 때마다 속이 허한 분들을 위해서 오늘 첫 소식은요. 가을의 대표적인 보양식 추어 요리로 준비했습니다. 함께 맛보시죠. 삐뽀 가을 밥상에 경기력이 떨어졌다. 어동통한 미꾸라지들의 밥상 습격 사건. 가을 보양식 1등 추어 요리. 옛날 할머니 손맛 그대로를 자랑하는 할매 추어탕부터 추어 요리의 대변신 추어 돈가스와 추어 만두 퓨전 요리까지. 미꾸라지가 최고예요. 세대 공감 추어 요리 올드 앤 뉴 지금 대결 들어갑니다. 가을 수확을 앞두고 있는 북구의 대한마을. 환한 대낮임에도 불구하고 논두렁을 어슬렁거리는 심상치 않은 할아버지. 빨간 리본이며 논에는 어울리지 않은 통발까지. 논에서 고기 잡는 것도 아니고 할아버지 뭐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뭐 하고 계신 거예요? 미꾸라지 잡는다. 미꾸라지 잡아요. 아우 깜짝이야. 이 논에 정말 미꾸라지가 산다고요? 농약을 치지 않은 깨끗한 논에서만 산다는 미꾸라지. 통발에 떡밥으로 고기살을 넣어 유인하는데 근데 이 논에 어떻게 미꾸라지가 살아요? 이 겨울에는 땅 밑에 가 살다가 이거 이제 물이 들어오면 나와요. 그래 이제 지금 잡는 철이라 나를 이걸 이때 잡아야 돼. 일찍 잡으면 저게 맛이 없어요. 이곳에 사는 미꾸라지는 그야말로 요즘 보기 참 힘든 자연산 논 미꾸라지. 떡밥을 넣어둔 통발을 논 구석구석 잘 놓아두는데 내일 아침에요. 내일 아침 6시에 걷습니다. 미꾸라지 최고입니다. 몸에 좋은 미꾸라지. 여기는 옛날 할머니 손맛 그대로 느낄 수 있다는 추어탕집. 집 분위기부터가 벌써 예사롭지 않은데요. 주인 할머니가 10년 전 손수 꾸민 집이래요. 고향의 정겨움이 그냥 묻어나죠. 우리 인테리어가 고풍스럽고 옛날 그대로를 지닌 것 같이 우리 추어탕도 옛날 그대로 어머니 손맛을 유지하는 데를 고집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그 옛맛의 비밀은 식당 뒤쪽으로 가보자. 이거 맛있는 추어탕 끓이고 있어요. 옛 방식 그대로 가마솥에 끓이는 추어탕. 맛있는 추어탕의 비법은 뭐니 해도 바로 요 오동통 살오른 미꾸라지. 동네 어르신들이 직접 잡은 자연산 미꾸라지와 양식 미꾸라지를 조금 더해서 추어탕을 끓이는데 먼저 속에 머금은 흙 다 토해내게끔 소금을 치고 꿈틀꿈틀 거품이 안 날 때까지 기다려야 한대요. 미꾸라지로 저 거품 저거로 다 빼내야 미꾸라지 국을 끓여놓으면 비린내가 안 난다. 미꾸라지가 죽으면 거품이 나지 않을 때까지 빡빡 헹구고 깨끗해진 미꾸라지는 압력솥에 넣어 1시간 정도 익힌 후 체에 받쳐 걸려 뼈만 남을 때까지 걸은 후 국물만 빼고는 다 버린대요. 자, 다음 추어탕에서 미꾸라지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요 배추. 일일이 손으로 찢어서 넣어주면 그게 바로 경상도식 할매 추어탕. 우거진 똥 요런 담배추 요런 거 너무 노라해도 못이고 너무 푸래도 못이고 딱 요런 놀놀하게 포롱하게 요런 게 있어야 돼. 좀 전에 만든 추억 국물이 폴폴 끓기 시작하면 배추 넣고 한 20분 정도 푹 끓여주는데 몸에 좋은 미꾸라지의 할머니의 정성 가득한 손맛이 보태지고 거기에다 가마솥까지 보기만 해도 군침 절로 드는 할매 추어탕.
뚝배기에 담아내니 어머어머 너무 맛깔스러워 보이죠? 가을이 되자 요즘 식당엔 옛 맛을 찾아오는 손님들로 늘 만원이다. 아따, 그 맛 여전하다. 자, 그런데 추어탕엔 또 요게 안 들어가면 안 되죠. 바로 경상도식 추어탕에서 빠질 수 없는 산초가루. 여기에서는 주인 할머니가 산초 열매를 직접 구해서 손질한대요. 산초가루가 이게 톡 쏘는 맛이 초탕에 그 비리한 걸 냄새를 없애주고 시원한 국물 맛을 내줍니다. 산초가루의 알싸한 맛이 특징인 경상도식 추어탕. 푸짐한 우거지에 먹으면 먹을수록 그 깊은 맛에 빠져들 수밖에 없다. 어우, 보기만 해도 힘이 불끈불끈 솟는 것 같다. 전통 방식 그대로 끓여낸 할매 추어탕이면 올걸 걱정 없을 것 같은데요. 옛날 그 맛 그대로요. 아, 진짜. 올 때마다 하여튼 맛이 있어. 아, 그 맛이야. 얼큰하고 시원하고 담백하게 맛있다고요. 맛있는 할머니 초당 한걸 갔어요. 자, 여기는 어제 오후 미꾸라지 통발을 놓아뒀던 논. 이른 새벽 5시, 이슬이 깨기도 전에 논두렁에 먼저 나오신 할아버지. 통발을 거두러 나오셨다는데 어머 저 묵직해 보이는 통발. 할아버지, 미꾸라지 많이 잡으셨어요? 야, 많이 들었어요. 많이 들었어요. 오늘 좀 잡았어요. 한 몇 마리나 됩니까? 한 100마리쯤 돼요. 와, 정말 많이 잡으셨네요. 자, 드디어 통발 속 미꾸라지 공개. 가을 보양식으로 영광을 누릴 살찐 미꾸라지들이 쏟아진다. 헉, 진짜 많다. 할아버지, 이 많은 미꾸라지 어떻게 하실 거예요? 먹을 거라요. 먹을 거 집에 가가. 아, 손녀, 아들, 며느리, 딸 다 좋아해요. 사우. 이걸 다 좋아해요. 우리 식구들은. 자, 이곳은 손자, 손녀, 어린이부터 어르신까지 온 가족이 즐길 수 있는 추어 요리가 있다는 식당. 근데 지금 먹는 건 뭐예요? 미꾸라지 먹어요. 이곳엔 지금까지 보지 못한 추어 요리가 있다. 모든 세대들이 공감할 수 있는 추어 음식이 여기 있습니다. 추어탕은 기본, 들어는 보셨나? 추어 돈가스에 추어 튀김, 추어 만두까지. 어우, 이거 진짜 미꾸라지로 만든 거 맞아요? 먼저 서울식과 경상도식 중간쯤의 추어탕. 돼지고기에 발라낸 미꾸라지 살을 넣고 각종 야채 넣어 바싹 튀기면 추어 돈가스. 미꾸라지 싫어하는 우리 어린이들에겐 최고의 영양식이죠. 저희 추어 돈가스 같은 경우에는 돼지고기하고 미꾸라지 살을 발라가지고 모든 야채를 넣어가지고 바삭 튀겨가지고 먹으면 칼슘도 풍부하고 애들한테도 좋고 어른들한테도 좋고 모든 사람들한테 다 좋은 것 같아요. 또 미꾸라지의 비린 맛을 없애주기 위해 깻잎에 싸서 튀겨주면 추어 튀김. 각종 야채들과 미꾸라지 갈아 넣고 녹차 피로 싸면 추어 녹차만두 완성. 추어탕 하면은 전 세대, 그러니까 나이 드신 분들이 좋아하시는 음식으로 인식을 하시는데, 저희들은 추어 돈가스, 추어 만두, 추어 튀김 이렇게 젊은 세대를 겨냥을 해서 손님한테 이렇게 지금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식당은 늘 새로운 맛을 찾아온 젊은 손님들로 북적이는데, 특히 도저히 먹어보지 않고는 그 맛을 모른다는 요 추어 돈가스. 어린이들에게 인기 만점. 돈가스 너무 맛있어요. 상식을 깨는 새로운 맛으로 어린이들의 입맛을 확실히 잡은 추어 요리 올드 앤 뉴. 역시 전 세대가 공감할 수 있는 1등 보양식 맞습니다. 되게 부드럽고 고소하고 맛있습니다. 맛있네요. 젊은 사람 먹기에도 상당히 뭐 입맛 가리는 사람이라도 딱 먹기 좋은 음식인 것 같습니다. 가족들이 와서 먹기도 좋고 추어탕 미꾸라지 그런 거부감 없이 잘 먹을 수 있을 것 같네요.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가을 건강은 힘자 몸짱 미꾸라지가 책임집니다. 딱 지금 가을철 보양식 넘버원 추어탕. 전통적인 맛의 할매 추어탕과 새롭게 변신한 퓨전 추어 요리. 올가을 세대 공감 추어 요리로 힘차게 보내세요. 네, 예전에는 어르신들만 추어 요리를 좋아한다 이렇게 생각했는데요. 전혀 그렇지가 않죠. 추어 돈가스에 만두 튀김까지 이렇게 젊은 세대를 고려한 음식들이 계속 개발이 되다 보니까 우리 꼬마 친구들이 추어 요리 최고예요 라고 말하는 게 정말 당연한 것 같습니다. 추어 이제 정말 전 세대가 사랑하는 음식이 된 것 같아요. 이렇게 세상에는 맛있는 음식들이 많은데요. 저희가 어떻게 살찔 걱정을 안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다이어트가요. 사람뿐만 아니라 동물들에게도 큰 고민거리라고 합니다. 동물들의 눈물겨운 살과의 전쟁 함께 구경해 보시죠.
1년 중 먹을거리가 가장 풍성하고 오곡백과가 무르익는 가을. 높은 가을 하늘 천고마비의 계절. 말이 살찐다? 말뿐 아니라 모든 동물들 살과의 전쟁을 선포하니 서로 내 살들아. 대단한 도전인가 아니면 무모한 도전인가? 살찌기 쉬운 계절 가을에 펼쳐지는 치열한 다이어트 전쟁 속으로 출발! 가창의 한 놀이공원, 평화로운 동물원의 아침이 밝았다. 새 가족을 맞이한 돼지 가족들을 비롯해서 재롱둥이 원숭이와 귀여운 파리, 초롱초롱 눈망울이 예쁜 사슴까지 아직 잠이 덜 깬 녀석도 있고 제각기 아침 맞이에 분주한데, 그런데 이른 아침부터 살 떨리는 전쟁을 치르고 있는 녀석이 있다. 혹시 계절은 천고마비의 계절이다. 살찐 거 봐. 줄렁줄렁거린다. 운동 좀 하자. 응? 바로 오늘의 주인공, 이온삼아 이후 동물원계 최고의 완소남이라고 하는 조랑말. 이름은 브래드 피트입니다. 왜요? 잘생겼잖아. 잘생긴 피터, 하지만 요즘은 뛰어. 하나, 둘. 좋아. 그렇지. 처절한 살과의 전쟁 중인데, 그런데 좀 뛰나 싶더니 옆길로 빠져버린다. 야, 너 뭐하냐? 별일 없냐? 피터, 하나, 둘. 좋아. 으쌰, 빨리. 피터. 속탄 사육사 아저씨와는 달리 싫어. 운동하기 싫다니까. 왜 자꾸 시키고 그래? 정말 아저씨 미워. 모르겠다. 에롱. 운동은 왜 시키시는 거예요? 말이 너무 많이 살이 찌면은 관절 쪽에 무리가 오니까 또 보기에도 조금 몸매가 좀 그렇잖아요. 날씬한 게 좋잖아요. 동물도 똑같습니다. 사람이나 동물이나 다이어트에는 왕도가 없는 법. 뛰고 또 뛰고 운동만이 살 길이다. 너도 운동 좀 해. 옆에 가만히 있던 애꿎은 요 녀석, 살짝 살찐 푸도 딱 걸렸다. 도대체 내가 무슨 죄냐고요? 나 정도면 됐지 뭘 바래? 아니 그나저나 이름이 왜 푸예요? 이거 잘한다 해서 푸입니다. 푸는 좀 열심히 따라하나 싶더니 이건 또 웬 빵당 시츄에이션. 못해요. 난 진짜 못한다고요. 사육사와 불만 말들과의 밀고 당기는 팽팽한 신경전이 계속되니 운동은커녕 움직이는 것도 귀찮다. 출렁출렁 뱃살 이거 어쩔 거냐고. 정말 몰라. 몰라요. 배째. 몰라. 뿡. 어서! 안 되겠다 이놈의 새끼. 이거 특단의 조치를 좀 취해야 되겠어. 너 주고 봐. 특단의 조치? 아저씨의 응징은 뭘까? 궁금해지는데 물에 담아서 뭐 하시려는 거예요? 네? 이 사실을 아는지 모르는지 우리 앞 아이들에 둘러싸여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피터와 푸. 그런데 친구들, 피터와 푸 어때요? 네? 살쪘어요, 완전히. 표가 나요? 네. 뚱뚱해요, 완전히 배가. 거봐 피터야. 뚱뚱하다잖아. 히트야, 이거 임마 살만 빠졌으면 이거 안 하잖아. 그러면 임마 밥도 맛있는 거 내가 딱 챙겨서 줄 거 아니야. 내 말하는데 딱 10kg만 빼. 알았어? 이거 한 30kg 되겠다. 움직이는 것조차 귀찮아하던 피터, 무거운 모래까지 짊어지고 피나는 살과의 전쟁에 돌입했다. 아니 이거 애들 앞에서 웬 조랑말 망신이래. 난생 처음 보는 구경에 넉나간 아이들 앞에 두고 출렁출렁 살 떨리는 싸움이 계속되니 아이들의 격려가 눈물겹다. 얘들아 고마워. 발바닥에 땀나도록 뛰고 또 뛰는 피터. 근데 꼭 이렇게 운동을 해야 되나요? 사람이나 동물이나 똑같습니다. 음식 조절하고 그 다음에 운동, 무조건 운동, 규칙적인 운동. 근데 피트가 빠지기 전에 내가 먼저 빠지겠는데. 이렇게 피땀나는 다이어트 전쟁 속에서도 아주 팔짝 늘어지는 녀석이 하나 있었으니 그의 이름은 천하무적 라쿤. 뭐야? 왜 당장을 깨우는 거야? 졸려. 냠냠 다시 자야겠다. 잠만 자는 라쿤을 지나치는 아이들 속에 여기 귀여운 꼬마 친구가 꼭 할 말이 있단다. 친구 지금 보고 있는 동물이란 뭐예요? 너구리. 살 좀 빼야 되겠어요. 기다리던 아침 식사 시간. 그런데 왜 덜어내세요? 지금 너구리가 살이 너무 쪄갖고 다이어트 식품을 이제 게사료를 좀 준비했거든요. 배고파. 밥 빨리 밥 좀 줘. 안절부절 아사직전인 라쿤. 드디어 기다리던 밥이 들어오는데 이거 뭐야? 지금 장난해? 딴 거 없냐고? 새우썰니? 언니가 내 밥 먹은 거 아니야? 내가 정말 그럴 줄 알았어.
안타깝게 지켜보는 사육사 언니를 원망하며 어머 일냈다. 아니 쟤 왜 저런데요? 네? 마음에 안 드나 봐요, 밥이. 아니 그럼 이게 마음에 들 줄 알았어. 내가 살인하기 오로지 먹는 거잖아.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왜? 라쿤의 광부는 밤새 계속됐다. 한창한 날씨. 경공들과 학생들 발걸음도 절로 신이 난다. 매일 아침 이렇게 산책하는 거예요? 동물들의 건강을 위해서요. 매일 이제 담당자가 동물 데리고 한 3, 40분 정도는 이렇게 산책을 시켜줘요. 평화롭게만 보이는 이곳에서도 때 아닌 살 떨리는 전쟁이 불고 있단다. 특히 학생들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는 아기 반달가슴곰 대경이. 대경, 운동하자. 피할 수 없는 운동 시간. 운동이란 말에 도망가는 대경이. 울며 겨자먹기로 질질 끌려 나오는데. 대경이 언니 출발. 걷기 싫다니까. 맨날 먹는 것만 밥 먹고 운동은 안 하려고 해가지고요. 귀찮아서 먹고 자고 하다 보니까 몸치가 이렇게 커져 버렸어요. 최근 한 달 새 몸무게가 또 늘었다. 요 녀석 정말 튼실한걸. 내가 뭐 어때서요? 곧 있으면 땅에 내려앉힐 것 같지 않아요? 완벽한 D라인 대경이 눈물의 다이어트 시작. 옳지. 하나, 둘. 체중 감량 5kg. 걷긴 걷는데 누나, 손에 든 거 그거 맛있겠다. 나 좀 주면 안 될까요? 대경이뿐 아니라 비만과의 전쟁에 돌입한 친구 여기도 있다. 냠냠 맛있게 식사 중인 앵무새 한이. 아우 저렇게 맛있게 뭘 먹는 걸까? 주식은 해바라기 씨랑 이 앵무새 살이요. 이게 웰비지어 음식이에요. 네, 살이 많이 찌는 편이 그래서 먹이량을 조절해요 저희가. 동물 친구들이 다이어트에 돌입한 이유는 바로 멋진 쇼를 해야 하기 때문. 쇼에서는 특히 멋진 몸매가 필수인데 살이 찌면 무병장수할 수 없다는 말은 동물도 마찬가지여서 비만이 되면 몸이 느려지는 데다 번식력도 떨어진다고. 자, 드디어 오늘의 주인공 대경이가 등장을 하니 아이들은 너무나 좋아한다. 한이야, 넌 어디 있어? 다이어트에 돌입한 한이 제법 날렵하게 날아온다. 우리 한이도 이렇게 붙일 수 있는데요? 야, 한이야, 안녕. 인사. 공공의적 비만 비켜! 살과의 전쟁 처절한 몸부림은 힘들지만 그래도 멋진 모습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잘할 수 있지. 자, S라인을 갖게 되는 그날까지 모두 파이팅! 네, 운동하기 싫어서 막 요리조리 피하는 모습을 보니까 참 제 모습을 보는 것 같기도 하고요. 사람이나 동물이나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참 귀엽기도 하고요. 어떻게 보면 조금 안쓰럽기도 한데 그래도 어쩌겠습니까? 각종 질환의 원인이 바로 비만이라고 하니까요. 너구리, 라쿤, 또 반달곰, 대경이 모두 다이어트에 성공했으면 좋겠습니다. 유쾌한 저녁, 여러분은 지금 생방송 전국시대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중세 유럽에 가면무도회가 있다면 우리나라에는 이게 있는데요. 지금 안동에서 한창 판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국제 탈춤 페스티벌, 그 현장 속으로 함께 가보시죠. 아, 가을, 정녕 가을이더냐. 사람들은 말한다. 가을은 남자의 계절이라고. 그러나 여기 쓸쓸함으로 몸부림치는 여인네가 있었으니 제가 한이 많은 여자라서요. 그 무엇이 이 여인의 한을 풀어주리요. 백약이 아무 소용없다는 가슴의 한. 그러나 이 한을 흥으로 탈바꿈시켜주는 명약이 있었으니 그것이 바로 달. 이거 쓰니까 막 제 영혼이 풀려난 것 같아. 날아오를 것 같아. 보이는가? 탈을 쓰자 정신을 휴가보낸 듯한 이 사람들. 그러나 괜찮다. 탈을 쓴 여름은 살짝 미쳐도 좋은 것이다. 예. 얼씨구 또 탈바가지를 썼구나. 그래 한번 놀아보자. 아니 근데 표용지 리포터 언제까지 춤만 출 거예요? 이 탈 이거 요술탈 아니죠? 제가 이걸 쓰니까 제가 아닌 것 같아요. 그건 그렇다 치.
여기가 어딘지 말씀해 주셔야죠. 네, 여기는 안동국제 탈춤 페스티벌 주 무대고요. 이곳이 가장 인기가 많다는 월드 마스크 댄스 경연대회 그 장소입니다. 올해로 11번째를 맞이하는 안동국제 탈춤 페스티벌. 그중에서도 가장 인기가 높은 월드마스크 댄스 경연대회가 벌어진다는 것인데, 탈을 쓴 여자는 살짝 미쳐도 좋다는 주제 아래 자기만의 탈을 쓰고 댄스 경연대회를 펼친다는 말씀. 춤을 못 추는 사람도 상을 받을 수 있다. 이름하여 몸치상. 어디 그뿐이냐, 가장 나이가 어려도 상을 받는다. 연소상. 독특한 무대 매너로도 받을 수 있는 엽기상. 제가 춤추고 노는 것도 재밌지만요. 이렇게 세계 각국의 춤을 보니까 이 재미가 아주 쏠쏠한데요. 그렇다. 태양계에 존재하는 탈춤 대부분을 볼 수가 있다. 괜히 국제 탈춤 페스티벌이란 이름이 붙은 것이 아니라는 말씀. 산 넘고 물 건너 바다 건너서 모여든 세계의 탈. 대륙을 뛰어넘은 것은 기본, 인종을 뛰어넘고 세계를 뛰어넘어 한 자리에 모이는 것이다. 수백 년의 역사를 가진 중국의 형극. 오스만 터키 시절부터 전해내려온 터키의 춤. 30여 개의 레파토리를 가진 러시아의 무용. 태국의 전통 탈춤인 콘. 인간과 자연의 비밀을 표현한 불가리아의 춤. 일본 이신학의 일종인 카쿠리. 지구의 마지막 청정지역 부탄의 탈춤. 동남아 신화를 바탕으로 한 인도네시아 탈춤. 잔치 음식에 김치가 빠질 수 있나요? 재미에 흥미를 묻히고 파격을 섞어 해악을 버무려 웃음의 맛을 내는 토종 탈춤도 판을 친다. 하회별 신구 탈놀이를 비롯하여 봉산 탈춤, 북청 사자누름, 고성 오광대와 가산 오광대, 이름만 들어도 흥이 절로 나는 탈춤이 무려 15종 종합 탈춤 세트. 특히 올해부터는 공연장에 지붕이 생겼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순조로운 공연과 편안한 관람이 가능하다는 말씀. 밤에는 조명과 함께 더욱 멋진 공연을 볼 수 있는 것이다. 보는 것으로는 모자르다. 내가 한번 만들어보자. 안동국제 탈춤 페스티벌이 열리는 축제장 곳곳에서는 탈의 모든 것을 체험할 수가 있다. 50여 동이 넘는 부스마다 넘치는 체험 프로그램. 탈을 쓰고 얌전히 서 있는 아이들. 하지만 그것도 잠시. 내 손으로 만든 탈을 쓰면 춤꾼으로 변신. 춤판은 안동 전역에서 벌어진다. 춤뿐만이 아니다. 안동 간고등어 가장 흉내를 비롯하여 노다리 밟기, 차전놀이 등 각종 민속놀이가 펼쳐진다. 이 자연을 벗삼아 탈춤을 즐기고 싶은 분들, 이곳 하회마을로 오시면 됩니다. 얼씨구, 탈을 쓰는 잡놈이 저리도 설치되는지. 어쨌거나 저쨌거나 솔레음 향기 그윽한 숲속에서 한판의 탈춤의 향연이 벌어진다는 말씀. 시원한 가을바람 맞으며 라이브로 즐기는 탈춤의 재미와 감동. 잠시 감상해 볼까요? 오장육 버스가 다 길을 막히고 있는데 그래! 인천 앞바다의 사이다라도 꽃부가 없으면 못 먹는 법. 탈춤 축제에 왔다면 반드시 봐야 하는 것이 있다. 전국시대 시청자들만을 위한 1급 비밀 대공개. 그것은 바로 선유 줄불놀이. 안동국제 탈춤 페스티벌의 개막과 대미를 장식하는 놀이이다. 선유 줄불놀이는 하회마을의 양반들이 풍류를 즐기던 놀이를 고스란히 재현한 것인데, 안동국제 탈춤 페스티벌에서만 볼 수 있는 아주 독특하고 환상적인 놀이이다. 자, 이제 모든 준비는 끝났다. 남은 것은 뭐?
바로 탈을 쓰는 것. 그리고 살짝 미쳐보는 것. 네, 탈을 쓴 열흘간은 살짝 미쳐도 좋습니다. 그것이 바로 탈의 매력이고요. 안동 국제 탈춤 페스티벌이니까요. 얼씨구 그래 탈을 써보자꾸나 절씨구. 네, 하던 일도 멍석 깔아주면 못한다고 하는데요. 이 탈을 쓰면 못하는 게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그게 바로 탈의 매력일 것 같은데요. 숨겨놓은 나의 속모습 혹은 감추고 싶은 끼를 좀 몰래 발휘하고 싶다면 국제탈춤 페스티벌에서 즐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국에 9,211개, 일본에 2,825개가 있는데요. 우리나라엔 겨우 564개밖에 없는 것. 이게 바로 뭔지 아십니까? 바로 국립도서관인데요. 이 부족한 빈자리를 채워주기 위해서 소규모의 작은 도서관들이 발벗고 나섰습니다. 향긋한 커피향, 완연한 가을 날씨, 9월입니다. 독서의 계절이죠. 오늘 저와 함께 책의 향기에 푹 한번 빠져보시죠. 그 어느 때보다 책에 대한 관심이 많아진 요즘. 크고 넓진 않지만 한 사람 한 사람의 정성을 모아 읽어낸 작은 도서관들이 주목받고 있다. 언제라도 편안하게 놀러갈 수 있는 아이들의 공부방으로, 또 어른들의 사랑방으로 자리 잡은 작은 도서관. 작지만 행복 넘치는 공간으로 지금 안내한다. 청주시 상당구의 주택가 골목. 똑같은 건물들 사이 유난히 눈에 띄는 이곳이 초롱이네 도서관이다. 1999년 천여 권의 책이 있던 초롱이네 집 거실을 개방하면서 처음 문을 열었는데 이제 많은 사람들의 도움으로 6천여 권의 어린이 책을 갖춘 도서관으로 발전했다. 얼마 전에는 더 많은 아이들이 함께 책을 읽을 수 있도록 세단장도 했다. 아니 이게 제가 네. 어린이 도서관이라서 그런지 말이죠. 네. 확실히 모든 게 좀 아이들 눈높이 낮아요. 그리고 이렇게 보면 이게 좀 들어가는 거죠, 일로. 네, 이제 들어가서 이제 어른이기 때문에 조금 불편한 것 같지만 말이죠. 아이들이 이런 게 좋아하지 않습니까, 이게? 이 애들이 좋아하는데요. 이렇게 기대고서 마음껏 책을 또 골라보고. 도서관이 아니라 책이 많은 친구 집 같은 초롱이네 도서관. 관장님도 운영위원들도 모두 엄마들이라서 그런지 도서관 구석구석에서 아이들을 위한 엄마의 마음이 느껴진다. 그런데 여기 특별한 공간이 또 하나 있다는데? 호랑이 꿀이면은 도서관에서 떠드는 애들, 장난치는 애들 가둬놓는 곳인가요? 그런 게 아니고요. 예. 여긴 스스로 갇히는 곳이에요. 스스로 갇히는 곳이요? 네. 그럼 같이 한번 갇혀볼까요? 네. 호랑이 굴로. 호랑이가 있는 건 아니겠죠? 오. 세계지도며 조그만 소품, 다양한 미술 작품으로 꾸며진 호랑이굴은 아이들의 호기심을 채워주는 공간. 이것저것 다양한 세상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펼칠 수 있도록 꾸며놨다. 2층에 마련된 공간은 엄마들의 사랑방. 목공이 모임부터 동화 연구까지 매주 다양한 어머니 모임을 갖는다. 아유, 뭐, 저 분위기가 참 좋네요. 예. 아니, 이거 다 좋은데요. 여기 어린이 도서관인데 애들 다 어디다 내쫓고 어머니들 여기다 찾아오 계세요. 예. 저희가 어린이를 키우는 엄마들이니까요. 예. 그러니까 알아야지 엄마들이. 아, 그게 또 이유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아이들한테 네. 음식 같은 것도 우리가 그러니까 맛있는 것만 주는 게 아니라 정말 먹어서 건강에 도움이 되는 좋은 음식을 먹이는 것처럼 동화책도 그냥 아무거나 읽히면 안 되는 거고. 충청도의 젖줄 대청댐 상류. 산속 깊숙한 이 오지마을에도 도서관이 있다. 바로 전국 면단위 최초로 문을 연 안남 배바우 작은 도서관. TV나 인터넷으로 수많은 책에 대한 정보를 접하지만 작은 시골 마을에서 서점이나 도서관에 가는 건 쉽지 않은 일. 그래서 면단위에서 처음 문을 연 안남 배바우 작은 도서관은 의미가 깊다. 초등학생 60여 명이 채 안 되는 작은 시골 마을에 도서관을 세울 수 있었던 건 마을 사람들의 노력 덕분. 여기에 국립중앙도서관과 책 읽는 사회 만들기 문화재단의 도움으로 지난 7월에 문을 열었다. 문을 연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벌써 아이들과 동네 사람들의 사랑방으로 자리 잡았다. 적어도 걸어서 10분 거리에 가까운 손만 뻗치면 닿을 수 있는 거리에 책과 같이 놀 수 있는
주민의 공동체 구심 공간으로서 복합 문화 공간으로서 작은 도서관 사업이 좀 절실한 것 같고 이런 것이 면 단위에 처음으로 만들어져서 저희들도 큰 자부심과 함께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작은 도서관이 생겨서 좋은 점 첫 번째 뭐가 있을까요? 일단 아이들이 갈 곳이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나 책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도서관이 생겼다는 게 가장 좋습니다. 좋은 점 두 번째. 우선은 가족이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으로 도서관이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시골에서 농사 짓고 있는 사람들이 또 쉼터로서 이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도서관이 생긴 이후 마을에도 작지만 큰 변화가 생겼다. 아이들은 학교가 끝나면 집에 가는 것이 아니라 도서관으로 향하고 부모님들도 바쁜 농사일 중 잠시 틈이 나면 아이들과 함께 도서관에 들러 책을 읽는다. 이게 다 작은 도서관이 만든 기분 좋은 변화들. 오늘은 무슨 책 보고 있니? 의사가 되고 싶어요. 의사가 되고 싶어요? 이 책을 고른 이유가 있어? 네. 왜? 재밌으니까. 네. 그래서 여기는 농촌 지역이기 때문에 부모들이 어떻게 해야 아이들을 돌봐줄 틈이 별로 없어요. 근데 도서관에서는 도서관 관리하는 그 사서 선생님도 계시고 하기 때문에 아이들한테 참 믿고 맡길 수도 있고 그냥 편하게 아이들이 그냥 학교 갔다 오면 저 도서관 갔다 올래요 그래요. 예. 우리 최진호 리포터도 책을 읽어주겠다고 나서 보는데 그러니까 그렇지 밥도 안 먹고. 아이들보다 더 신났다. 그리고 매주 수요일과 토요일은 간식 먹는 날. 떡볶이며 감자며 간식도 먹고 재미있는 책도 보고 아이들 사랑방이 따로 없다. 시골의 농촌 지역에 자꾸 인구도 줄어들고 밖으로만 나가는데 여기서 도서관에 뛰어놀던 책과 함께 꿈꾸던 어린이들이 커서 나중에 지역에 와서 일하는 일꾼이 되는 이런 모습을 한번 보고 싶고요. 지역 주민들이 남녀노소 한데 어울려서 우리 농촌에 그리고 또 작지만 행복한 마을을 만드는 좀 밑그림을 그리는 좀 이런 지역의 공동체 구심 공간으로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생각과 꿈을 키워주는 도서관. 책을 보다 쉽고 가깝게 만날 수 있는 공간이자 동네 사랑방으로 작은 도서관들이 크고 넓은 공공도서관들 사이에서 작지만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앞으로는 보다 많은 아이들이 작은 도서관에서 책과 더 친해지고 보다 큰 꿈을 키울 수 있길 기대해본다. 네, 참 아기자기하고 예쁘네요. 핑계 없는 무덤이 없다고 하지만요. 저도 좀 저런 도서관이 집 근처에 있었더라면 어렸을 때 물론 책을 많이 읽었지만 더 많이 책을 읽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컴퓨터의 황제 빌 게이츠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내 아이들에게 당연히 컴퓨터를 사줄 것이다. 하지만 그 전에 책을 사줄 것이다. 책은 미래를 위한 값진 투자입니다. 오늘 저녁 책장에 꽂혀 있는 책들 먼지 후후 불어서 한번 꺼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부산에서 시리즈로 준비한 소식입니다. 배는 고프고 맛있는 음식은 먹고 싶은데 주머니 사정이 그렇게 여유롭지는 않다. 이럴 때는 왜 학생들이 많은 대학가로 가라고 하잖아요. 대학가 맛집을 찾아라 1탄 부산대학교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12시 땡! 점심시간만 되면 어김없이 들리는 소리가 꼬르륵 이 소리라고요. 천만의 말씀 바로 이 소리죠. 점심시간만 되면 예쁜 여자 후배들의 목소리가 무섭게 들린다는 복학생 선배들. 이런 복학생 선배들의 고민을 한 번에 해결해줄 맛 저렴한 가격 푸짐한 양. 이 3박자를 풀어가준 대학가 맛집 지금 공개합니다. 싸고 맛있는 음식점 많기로 유명한 부산대학교. 하지만 이 많고 많은 음식점들 중에 도대체 어디를 가야 잘 먹었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을까? 부산대학교에서 맛있는 음식점을 찾습니다. 도와주십시오. 부산대학교 앞에 맛있는 음식점 좀 알려주세요. 학교 가까우면 되는데 그러면 같이 가실래요? 학교 안에요? 예. 일단 학생들만 믿고 따라가 보는데 학생들에게는 부대 산성으로 통한다는 이곳. 야, 정말 학교 안에 이런 곳이 있었다니 정말 놀라울 따름입니다. 진짜.
진짜. 이모, 파전하고 막걸리 하나 주세요. 여보세요. 학생이 말이지 대낮부터 술을 먹고 그럼 돼요? 큰일 날 분들이네. 야, 이거 좀 줘봐라. 저 언니가 한잔 해자. 마시고 좋다. 탁 트인 자연에서 마시는 시원한 막걸리 한 잔이면 구수한 노래 한 잔하게 절로 나온다. 설씨고 치하자 좋구나. 막걸리 하면 빼놓을 수 없는 이것. 시어머니에게 물려받은 30년 넘는 전통을 자랑하는 파전의 맛. 이 파전 맛에 학생들은 참새가 방앗간을 찾듯 어제 오고 오늘 또 오고 매일같이 이곳을 드나든다고. 안녕하세요. 자연에서 즐기는 시원한 막걸리 한 잔에 파전 한 입. 그 맛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을 만큼 맛있다는데요. 운동주엔 파전이 최고요. 자연과 함께하니까 안주가 따로 필요 없어요. 맛있습니다. 아니 이 국수가 대체 얼마예요? 네, 2,000원입니다. 2,000원이에요. 여기서 끝이 아니다. 단돈 2,000원에 배불리 먹을 수 있는 칼국수까지. 열심히 수업을 받은 배고픈 청춘들이여 수업이 끝난 후엔 맛있는 음식을 먹으라. 야, 내가 쏠게. 오늘 뭐 먹을래? 오늘은 뭐 좀 특별한 거 먹고 싶은데. 먹고 싶은데 특별한 거 뭐? 칼질? 칼질? 그 뭐 하는 돈가스 그런 거? 아니요. 스테이크요. 스테이크. 돈 없는 학생들도 때로는 분위기를 좀 내고 싶은 거. 스테이크 전문점입니다. 학생들이 먹기엔 조금 부담스러운 메뉴 스테이크. 보통 특별한 날 특별한 사람과 함께 먹기 마련인데 하지만 이곳에서는 전혀 부담스러워할 필요가 없다. 우와, 진짜 싸다. 안심. 어머 이거 정말 스테이크 가격 맞나요? 런치 타임에는 이 가격에서 10%가 더 할인이 된대요. 난 겨운 없네, 겨운 없네. 저희들 스테이크는 저희들 직접 축산물 유통 가공 공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간에 유통 마진을 없애기 위해서 물류 대리점을 두지 않습니다. 가격이 저렴하다고 해서 질이 떨어지는 건 절대 아니다. 유통 가공 공장을 직접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질 좋은 고기를 더욱 저렴한 가격에 손님들에게 제공할 수 있다는데 저렴한 가격에 우아한 분위기를 낼 수 있으니 기분 전환하려는 캠퍼스 커플은 물론 배고픈 학생들에게도 인기 만점인 이곳. 이만한 가격이면 스테이크 정말 부담 없이 즐길 수 있겠죠. 생각보다 너무 맛있고요. 가격도 저렴하고 분위기도 너무 좋아서 이 저렴한 가격으로 먹을 수 있는 데가 여기밖에 없는 것 같아요. 과연 이 집 스테이크의 맛은 어떨지. 와인 한잔 하십시오. 네? 저 와인 안 시켰는데요? 기본적으로 손님에게 무료로 와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곳 스테이크만 저렴한 게 아니다. 스테이크를 먹으면 와인은 덤이라는 사실. 굉장히 부드러우면서 담백해요. 거기에다가 마무리로 와인 한 잔 마셔주면 입안이 그냥 깔끔해지네요. 맛집을 찾고 있습니다. 맛집 추천 좀 해주세요, 여러분. 주머니 사정 여의치 않은 학생들의 오감을 만족시켜줄 마지막 맛집. 내가 알고 있는 맛있는 맛집. 닭다리 숯불구이요. 이야, 아니 닭다리 숯불구이랑 닭 불고기를 여기서 먹어요? 네, 전 한 통이면 여기까지 배달도 와요. 에이, 설마 여기까지 배달 오려고. 네, 이 문창회관 앞에 등나무인데요. 꿀꿀 섞어랑 꼬꼬 섞어 3인분. 네. 아니, 꿀꿀 섞어, 꼬꼬 섞어? 그럼 뭐예요? 조금만 기다려 보세요. 전화 한 통이면 학교 안 어디든지 바로 달려오는 이것. 네, 안녕하세요, 썩갑니다. 닭다리 숯불구이가 배달되자마자 한마디 말도 없이 먹기 바쁜 학생들. 학교 벤치에 둘러앉아 먹는 그 맛은 정말 꿀맛이라고요. 생명과 보니까 하나 해주세요. 입맛 없고 닭 생각 날 때 요거 한번 먹으면 최고. 네. 집 위치는 도대체 어디예요? 이 맛의 비결을 찾으러 가야겠어. 일단 정문을 나가셔갖고요. 닭다리 숯불구이 그 맛의 비결을 직접 찾아 나선 김민정 리포터. 찾았어. 학생들의 입맛을 단번에 사로잡은 닭다리 숯불구이. 그런데 닭다리살을 삼겹살처럼 숯불에 구워 먹는 건 처음 보는데 어때? 맛있어요? 안 먹어보고 너무 맛있어가지고 잊을 수가 없어가지고 계속 옵니다.
그 비결은 도대체 뭔가요? 사장님 알려주세요. 이 가게의 맛의 비결은 양념이죠. 바로 그 비결은 양념에 있었다. 파인애플, 사과, 배 등의 싱싱한 과일과 양파, 생강, 마늘 그리고 사장님만의 비법 양념을 골고루 섞어 만든 양념. 바로 이 양념이 지나가는 학생들의 발길과 입맛을 사로잡은 비법이라고요. 사장님 아니세요, 사장님? 아, 예, 안녕하세요. 아니 여기 사장님이 이렇게 직접 구워주세요? 그럼요. 그래야지 손님들하고 대화도 나눌 수 있고 이래 또 얼굴 찌근하지 다음에 또 올 거 아닙니까? 처음에 기존에 이 닭다리 숯불구이가 있었는데 저희 가게만의 이제 제 나름대로 이제 연구를 해서 만든 거지요. 누구나 좋아하는 부위 닭다리살. 그걸 이렇게 불고기로 먹는 맛은 과연 어떤 맛일지 정말 궁금하다. 말은 못합니까? 그냥 주세요. 네. 이거 좀 넣고요. 쫄깃쫄깃한 맛이 좀 더 강한 것 같아요. 굉장히 담백하네요. 먹으면 되게 담백하니까 또 살도 안 찌는 것 같고 여자들이 더 많이 찾아서 더 좋을 것 같아요. 맛은 기본이고 싸고 푸짐하기까지 한 부산대학교 앞 별미들 꼭 한번 드셔보세요. 학생들의 주머니 사정 생각해 싸고 양도 많고 맛까지 있는 대학가 음식들. 여러분도 꼭 한번 맛보세요. 네, 한우 등심 스테이크가 어떻게 10,000원이 안 될 수가 있는지, 그것도 또 낮에는 할인까지 된다고 하니까요. 이거는 뭐 감동의 도가니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전화 한 통이면 불이 나게 달려오는 숯불구이며 아예 학교 안에 터를 잡은 막걸리와 파전집. 우리가 이 축제 기간에는 종종 볼 수가 있다고 하지만요. 이렇게 항상 이런 메뉴를 학교 안에서 볼 수 있다니요. 교수님들은 조금 걱정하실 수도 있을 것 같지만요. 학생들에게는 천국이 따로 없을 것 같습니다. 왜 이런 곳들은 참 대학가에만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희 집 근처에도 있으면 참 좋을 텐데 말이죠. 내일은요. 대학가 맛집 시리즈 다음 시간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기대 많이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난달 엘빈 토플러를 포함해서 세계 박람회 기구인 BIE 회원국 대표단이 우리나라를 방문했습니다. 바로 2012년에 있을 박람회 때문이었는데요. 우리나라의 박람회 후보지가 있죠. 여수의 유치 현황, 저희 전국시대가 정리했습니다. 대한민국 최남단, 인구 30만의 항구도시 여수가 세계로의 도약을 꿈꾸고 있다. 월드컵 올림픽과 함께 세계 3대 축제로 꼽히는 2012 세계박람회를 반드시 유치하겠다는 여수. 이제 꿈이 아닌 현실로 만들 시간이다. 푸른 바다와 많은 섬이 천혜의 비경을 자랑하는 해양도시 여수. 그 아름다움을 세계에 알리기 위한 여수의 노력은 이미 오래전부터 시작됐다. 2004년 12월 2012 세계박람회 유치 도전이 국가계획으로 확정된 이후 여수 시민은 온 마음을 쏟아부었다. 그것은 지난 2002년에 쓰라린 실패의 아픔 때문이다. 2010년 세계박람회 개최지를 중국 상해에 내주고 통안에 눈물을 흘렸던 우리는 그때의 아픔을 여전히 기억한다. 이토록 우리가 염원하는 세계박람회는 인류가 쌓은 지식의 성과와 미래에 대한 비교 전시하는 대규모 국제행사로 경제와 문화의 올림픽으로 알려져 있다. 1851년 산업혁명이 성공한 런던 박람회를 시작으로 전시 산업시대의 개막을 알린 엑스포. 이후 150년 동안 100회 넘게 개최된 박람회 역사는 세계 근현대 문명의 역사를 할 정도로 인류 문명과 기술 발전에 이바지해왔다. 오는 2012년 개최를 희망하고 있는 여수 엑스포는 모로코와 폴란드가 경합을 벌이고 있다. 이곳이 바로 박람회장이 들어설 부지다. 현재 항만과 철도 부지 및 공유 수면으로 이루어진 여수 신항지구 120만 제곱미터가 여수 엑스포장으로 조성됐다. 살아있는 바다와 숨쉬는 연안이라는 주제를 통해 바다와 연안의 보존을 위한 인류 공동 노력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논의하는 장으로 꾸며질 것이다. 이곳이 바로 박람회 사이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서 있는 이 장소는 숙박시설이 입지를 하게끔 돼 있고요. 그다음에 저 V자 방파제 저쪽 앞쪽에 있는 육지면이 75,000평 거기가 주 전시관이 들어서게 됩니다. V자 방파제 오른쪽이 편의시설이 들어서게 되는데 그 편의시설들이 어떤 그 매립을 하지 않고 플로팅 시스템으로 해가지고 밑에 파일을 박아서 조류가 흐르게끔 해서 주제에 맞게 해양 환경에 딱
적절하게 지금 시설이 되게 됩니다. 지난 4월 11일 여수공항. BI 국제박람회 사무부 까르메인 당장을 비롯한 7명의 실사단이 여수를 방문했다. 세계박람회 개최지로서 여수가 가진 여건과 가능성을 직접 확인하기 위해서다. 쓰라린 실패 경험이 있었기에 2만여 명의 시민들은 생업도 제쳐두고 거리로 달려나와 실사단을 열렬히 환영했다. 한 번의 실패는 실사 준비에 만전을 기하게 만든 원동력이 됐다. 지역민이 혼연일체가 되어 보여준 유치 열기는 실사단에게 신선한 충격으로 전해졌다. The infrastructure available in that city to accommodate an international exhibition and the 7.8 million visitors that are anticipated and the 80 countries and the foreigners that would represent those countries is very critical. Initially, we had questions with respect to that when we were coming because of the size of the city. I think those questions have been dispelled. 숙박시설에 우려를 덜어줄 오션 리조트. 여수시 소호동 일대에 특화 지정된 오션 리조트 타운은 내년 전국체전 이전 완공을 목표로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이다. 5년 전 고배를 마시게 한 주 원인인 SOC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는 여수. 서울에서 여수까지 3시간 주파라는 꿈만 같은 일이 실현되기 위해 순천 여수 간 철도 개량 사업이 2009년까지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전주 광양 간 고속도로 건설로 전남도 전역이 1시간 생활권이 되어 지역 간 교류가 확대되고 죽음의 도로라 불리는 국도 17호선의 고질적 문제는 현재 65%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는 국도 대체 우회도로에 기대를 걸고 있다. 박람회 업무를 관장하는 BI 사무국은 프랑스 파리에 본부를 두고 있다. BI 회원국 3분의 2 이상의 지지를 얻어야 하는 엑스포 유치를 위한 각국의 마지막 프레젠테이션이 펼쳐졌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 자리에서 여수 선언을 제안했다. 여수 세계박람회를 계기로 기후변화로 인해 인류가 직면하는 시급한 문제들의 해결책을 마련하자고 호소했다. 이번 총회 결과는 정말로 만족스럽습니다. 우리 엑셀런트라는 최상의 평가를 받아냈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의 공으로 저는 돌리고 싶습니다. 21세기 신해양 시대를 선도할 2012 여수 세계박람회. 2번의 실패는 없다며 막바지 총력전을 기울이고 있지만 이럴 때 더욱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 외교관들이 전력을 다할 수 있게 하는 그러한 동력이 될 수 있는 사람, 그다음에 그분들에게 그런 이해를 돕게 하는 주민의 활동, 그다음에 중앙의 그런 그 지휘 체계, 그거에 좀 바로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주 힘을 모아서 중앙 정부는 정부대로, 또 국회, 또 제외 공간에 있는 66개 공관장들이 아주 나머지 기간 동안에 총력을 다해서 이를 밀어붙이면 상당히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는 믿습니다. 지난 5일 여수 MBC 공개홀에서 열린 광양만권 통합 대토론회 논의 현장. 1차 3개시가 통합을 하고 연담도시화하는 형태가 되는 아이 있더라도 한 바운다리에 묶어둠으로 인해서 의사결정이 훨씬 쉬워지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걸 검토해 주십사 하는 것이다. 토론회에서는 여수, 순천, 광양 3개 시장이 통합 합의를 선언했다. 만일 2012 여수 세계박람회 이전에 통합이 된다면 인구가 약 75만 명이 된다. 경쟁국가 인구수나 경쟁력 면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수 있는 것이다. 2012 세계박람회 개최지 결정이 2달여 앞으로 다가왔다. 막판 표심 굳히기가 필요한 이때에 엘빈 토플러를 비롯한 세계 석학들과 BI 회원국 대표단이 다시 우리나라를 찾았다. 지난 4월 BI 실사 때 보여줬던 그 감동을 다시 한번 재현해 보여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시민들의 환호와 열정만이 각국의 대표단들에게 우리의 의지를 전달할 수 있기 때문. 우리 시민들의 열정으로 반드시 2012 세계박람회를 꼭 이뤄내자. 네,
네, 이렇게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데요. 2012 세계 박람회, 이번엔 꼭 우리나라가 개최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그 후보지 결정이 2달도 채 남지가 않았는데요. 그때까지 여수 시민은 물론이고요. 우리 전 국민들이 관심이 끊이지 않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야 오늘 있었던 남북 정상회담처럼 꼭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 시간엔 나머지 2 후보지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방송 전국시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도 오늘처럼 5시 55분에 찾아온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고요. 행복한 저녁 보내시길 바랍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